안녕하세요. 이은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4기 감정평가사로 합격한 이장헌이라고 합니다. 네, 평가사님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았고 수험을 시작하고 준비하게 된 계기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원래 저는 이제 전문직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전문직을 이제 네이버에 쳤는데 8대 전문직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대 전문직을 이제 노무사 막 세무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간평사까지 다 이제 장단점 정리해보고 정보를 이제 다 그냥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성격이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속어법을 이제 다 속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사를 딱 자세히 알아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평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총 공부 기간과 공부 장소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총 공부 기간은 2년 6개월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1차를 불합격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유예로 해가지고 2차를 붙은 거고 공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학교 다니면서 했고 그때 이제 1차를 떨어졌고 2년은 여기 대학동 들어와가지고 대학동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별 공부 방법이랑 과목별 공부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1차를 불합격한 다음에 1, 2차를 동차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때 이 공부 이제 그때는 이제 엄청 열심히 하면은 붙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불합격했을 때는 하루에 거의 17시간 정도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차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2차 엄청 하고 근데 약간 막무가내로 공부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이제 딱 정해진 거 없이 실무하고 싶다 이러면 실무하고 이론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막무가내로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2차를 봤을 때는 한 1.3점 정도 차이로 떨어졌어요, 평균이.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땐 좀 각성하고 좀 여러 개를 다 알아본 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이제 착착착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 방법을 아예 그냥 180도 바꾼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방법은 이제 5분할 공부법이라고 이제 제가 착안한 아이디어인데 좀 빌려도 오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실무랑 이론 법규를 이제 저는 다 그냥 5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분할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1000페이지가 있으면은 월요일은 이제 200페이지까지 화요일은 이제 200에서 40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 이론 법규를 다 이제 분할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책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법규도 이제 뭐 2분할 이제 4, 5분할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수별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책을 본 다음에 현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인데 책별로 이제 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조건부 감정평가 4개 말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4개가 나오고 이게 이제 모르면은 이쪽으로 넘기고 알면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카드들이 이제 날마다 이제 실무 이론 법규가 다 있었어요. 모르는 거 이제 다 넘기면은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모르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를 이제 10시쯤에 다 학습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5분할을 좀 쉽게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5분할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퀴즈를 내면서 하는 거여서 약간 게임 네. 같은 느낌도 나는데 살짝 네, 맞아요. 넘기면서 안다 그러니까 하면서 원래 이제 책을 이제 5분할대로 나눠가지고 책을 이제 200페이지 읽고 이거를 하는 거였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될 때 그냥 산책하면서 이제 카드 넘기면서 이제 모르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법규 단과 이제 수강생이셨는데 네. 제 법규 단과 활용법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진짜 이현진 평가사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저 풀쿼리를 다 따라갔습니다. 그 기본 강의부터 뭐 종합 문제랑 파이널까지 다 따라갔는데 이현진 평가사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종합 문제라든지 파이널 할 때 이제 온라인 첨삭을 받았는데 이때 일주일에 100점을 이제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효과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평가사님이 이제 수업이 이현진 평가사님 수업이어가지고
그 수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다른 학원에는 없는 그런 최신 판례들이나 그 행정고시에서 특히 이제 이번 기출도 됐는데 이현진 평가사님 찝어주신 문제들 이런 거 다 제 퀴즈를 내다가 거기에다 정리하고 또 제 서브에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결합시켜가지고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복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보통이나 최고 답안 뽑힌 적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일단 복귀는 저는 항상 이제 같이 이제 답변 드리자면 보통 답안이랑 최고 답안이랑 저는 같이 봤어요. 그거를. 같이 이제 둘 다 읽어봤는데 이게 근데 이게 이현진 평가사님이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보통 답안도 설명해 주시고 최고 답안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 외우는 부분은 다 비슷한데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포섭을 좀 잘 못하신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걸 하면은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이제 5분할 했던 그 1000페이지가 있으면은 저는 거의 안 늘렸어요. 그 범위를.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범위에서 조금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도 아 이걸로 좀 비슷한 내용이구나 하면은 그냥 안 넣었고 그냥 좀 새로운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하면은 넣는 식으로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답안이랑 이제 보통 답안 둘 다 뽑힌 적은 없는데 온라인 첨삭으로 해서는 한 2등까지는 온라인으로 이제 파이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가를 듣기 전에 점수랑 그다음에 네. 이번에 합격한 점수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몇 점 맞으셨죠? 아, 네. 작년에는 제가 법규가 이제 49.5점이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59.5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생각했던 건데 법규를 나는 너무 못한다. 법규 때문에 떨어졌다. 1.3점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상 판례 하나만 맞췄으면 됐을 것 같은 점수기도 하고 법규가 너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법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현진 평가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이제 커리 타면서 이제 첨삭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법규가 많이 늘었고 10점 정도 올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실무 이론을 좀 스터디에서도 잘했고 거의 1페이지에서도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최상위권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실무 이론으로 합격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시험장을 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대도 안 했던 법규에서 이제 많이 끌어줘가지고 합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법규를 어떻게 잘 봤냐면 그러니까 저는 판례를 좀 많이 봤는데 그 판례를 이제 100개 정도 제가 외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100개를 이제 요지별로 해가지고 외웠는데 판례를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쉬운 판례들만 나오고 제가 이제 100개 정도 했던 판례들에서 나온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판례 때문에 법규 점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례를 보면서 판례도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제 판사들의 판단이 있잖아요. 뭐 요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되게 즐겼어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아 이런 것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구나 이러면서 요지들을 되게 다 즐겼는데 그런 거 보면서 논리 구조를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진 평가사님 설명도 듣고 또 잘 외웠고 그래서 판례가 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거대로 이제 포섭을 하니까 좀 점수가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섭이랑 단문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암기를 좀 틈틈이 잘 하신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날, 시험날이나 아니면 전날에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 시험날 이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진짜 실무 같은 경우에도 너무 1 더하기 1은 인데 막 3 같은 거 써놓고 있고 그런 거를 진짜 직접 답안을 확인하러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당일날 와서 좀 집 와서 울었어요 사실. 그냥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것만 안 했으면 난 1년 동안 고통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날에 사실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그 날에 못 해버리면은 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2달 전부터 스터디를 토요일마다 가는데 아예 그냥 아침 점심을 똑같이 그냥 에너지바도 똑같은 성분이랑 물도 몇 번 마시는지 그 달걀 삶은 달걀도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똑같이 똑같은 제품
물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조절했고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는 성격이니까 인데놀 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데놀 이제 한두 알 먹으면서 이제 조절해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 때도 똑같이 그냥 행했더니 뭐 긴장 안 하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데요. 네. 엄청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시험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시험장 에피소드나 뭐 아니면 뭐 법규 복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시험장 에피소드는 진짜 시험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랬는데 시험장 딱 갔더니 제가 원래 이제 형광펜이랑 펜을 이제 계산기 보면 껍데기가 있어요. 그 껍데기 이렇게 놓고 거기 위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라고. 그러고 이제 실물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감독관님이 껍데기는 다 가방에 넣어라. 그러시는 건데 그게 약간 지침 같은 거 있더라고요. 전 진짜 전혀 몰랐는데 이게 제 필통이자 이제 그런 걸로 썼는데 이게 막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손에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제 옆에 자리 분이 이제 또 다리를 엄청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안 보고 그냥 풀었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좀 덩치가 좀 있는 분이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잘 이겨내고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규 복귀는 좀 어때요? 아, 법규는 네. 잘 보긴 했는데 1번에서는 좀 그렇게 높진 않았고 2번에서는 제가 좀 자신 있는 파트였는데 2번 문제에서는 이제 사안 포섭을 진짜 하나하나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비례 원칙 같은 경우에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뭐 단계적 구조 이런 게 있잖아요. 적합성이랑 필요성에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포섭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상당성이랑 단계적 구조까지 쓰기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게 뭐 공적인 게 우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끼워 맞췄던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번호를 다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이제 1, 2, 3, 4로 다 사안 포섭할 거를 매긴 다음에 1 했으면 이게 지우고 2 했으면 지우고 3 했으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사안 포섭을 했더니 점수가 높았고 3번 문제는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 파이널에 나왔던 판례여가지고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판례 그냥 그대로 쓰고 뭐 형성력이랑 뭐 기판력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썼는데 그것도 한 60% 받은 것 같고 4번은 이제 조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수요신 자한신 같은 거 썼는데 그거 1.5점 나왔어요. 그죠? 네, 조문이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네. 법전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그게 진짜 중요해요. 포인트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조금 문제 4번에서 조금 실수했는데 1, 2, 3번에서 잘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59.5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럼 페이지는 몇 페이지 쓰셨어요? 페이지는 한 장 더 받고 이제 17에서 18페이지 정도 썼고요. 제가 작년에 뭐 이론이긴 하지만 많이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23페이지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쓰고 이제 7페이지까지 진짜 꽉 채워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44.5가 나와가지고 페이지는 거의 2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그냥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섭만 잘하고 점수 받을 것만 다 쓴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지 수. 그럼 이제 수험생활 하시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까요? 아, 저 좀 대학동 살면서 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누가 제 카드를 훔쳐간 거예요. 아니 진짜 저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 같은 데서 제가 카드를 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꼽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실물함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겠거니와 하고 그냥 집에 냅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카드 내역을 보니까 누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긁어놓은 거예요. 막 어디 족발집 막 뭐 어디 호텔 막 이런 걸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 훔쳐간 사람이 이제 다 썼더라고요. 저 돈도 없어가지고 사실 왜 받냐면 통장을 너무 고생했으니까 BBQ 한번 먹어야겠다, 치킨집 한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딱 봤는데 80만 원 끌고져 있으니까 진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전화 벌벌 떨면서 전화하고 막 여기 대학동 사는 무슨 20대 초반 남성분인데 지금 고소 다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소지품. 네, 그런 것도 진짜 잘 챙겨야 돼요. 그럼 공부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이나 뭐 슬럼프나 이런 건 있었나요?
슬럼프 제가 성적이 좀 높은 적도 있는데 낮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제 성적을 모르는데 뭐 오빠 몇 점 나왔더라, 오빠 뭐 1등이더라 막 이러면서 오빠 2등이더라 이러면서 그런 거에 이제 제가 떨어지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막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주말마다. 슬럼프도 있었고 그런 거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거를 네.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셨나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침마다 일단 헬스를 조금 했던 경험이 있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실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친구들이랑 먹으면 막 2차 가고 3차 가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날 스터디 끝나고 복귀 한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이제 치킨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는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시키면 11시 반에 오니까 집이 5분 거리거든요. 25분쯤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맥주 한 잔 피처 하나 사고 치킨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명 먹으면은 이제 지장 많이 가니까 그냥 혼자 먹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나고 좀 나는 합격이다 이런 좀 마음이 좀 들으셨나요? 어땠나요? 진짜 전혀 없었어요. 전혀 합격이란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실무 시험 끝나자마자 저 분위기가 있어요. 시험장마다 분위기가 있어서 싸한 거예요. 그냥 더 받는 사람도 없었고 답지를 너무 싸하기도 하고 저도 그냥 저는 이제 실무를 2번을 사례를 3번을 골랐는데 정답이 이제 사례가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험지에 있으면 이거 뺏어가는 순간에 아 이거 1번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고칠 시간도 없고 이 순간에 그냥 그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상했거든요. 2번이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론 볼 때나 법계 볼 때 아 그거 1번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1초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풀었는데 진짜 답지에다가 제가 아 1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저는 합격 생각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발표 기다리기 전까지는 뭐 다시 공부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좀 쉬셨나요?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영어도 이제 따야 되는데 유예로 봤으니까 영어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1차랑 2차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은 좀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뭐 프리패스 값이라든지 이런 거 벌자 해가지고 저는 뭐 설거지랑 이제 주말에도 알바하고 페스티벌 알바하고 막 저기 막 식당에서 설거지 막 이거 엄청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달 만에 한 350 정도 그냥 돈만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합격이시네요. 아니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부 같이 했던 형들도 이제 2년 동안 지내면서 많았고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합격한 게 제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합격한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좋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하되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아, 공부 몇 시간 해야지 합격해요? 막 공부 몇 시간 정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합격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11월 달에 또 프라임에 왔어요. 여기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떨어지고 10월 19일날 발표했는데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제 생활이 어땠냐면 위스키 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위스키 먹고 한 3-4잔 뭐 4-5잔 먹고 또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면서 보내다가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1년 만에 뭐 마통도 뚫리고 뭐 다음 주에 유럽도 가고 뭐 진짜 거의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